그럼 그렇게 아끼는 회사, 그다음에 노동자를 위해 가지고 사제 출연을 얼마든지 해서 정상화 시키겠다. 이 정도는 말씀을 해주셔야죠. 질의 중에 홈플러스 고용 상태를 아예 모르고 들어오셨고 여러 의원님들이 고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입니다. 현재 자료. 2015년 MPK 인수 이후로 2024년까지 10년 동안 직접 고용은 6,465명, 간접 고용은 4,921명, 합쳐서 11,386명이 감소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10년 동안 저강도 구조조정이 시행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와 있는 게 지금 현재 노동 상황입니다. 이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참고인으로 나오는 이제 마트노조 홈플러스 지부 위원장님, 이제 최철원 위원장님 나오셨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많은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번에 회생 절차에서 또 다른 고강도 구조조정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입니다. 이 내용들은 그래도 예상은 하고 계시죠? 저 구조조정 계획이 없습니다. 네네, 정확하게 없습니까? 예, 뭐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009년 쌍용용 자동차 그리고 2017년 대우조선 사태에서도 봤듯이 회생 절차에서 회생 법원에서 구조조정 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절차들이 이제 통상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죠. 그러면은 지금 증인께서는 구조조정 절차, 구조조정 방안 이것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회생 절차 과정에서 구조조정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을 경우에 방안, 대책 마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민한 적 있습니까? 관건은 저희 채권자들하고 협상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떠넘기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구조조정에 대한 의향은 없는데 채권자들과 회생법원에서 구조조정을 요청하면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런 식으로 떠넘기는 거죠. 최대한 설득해서 채권자들을 설득해서 그 구조조정이 없는 회생 계획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다른 여러 가지 대책 관련해서도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다들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한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고용 현황 변화 상황을 말씀드렸잖아요. 이전에도 구조조정이 저강도로 계속 진행돼 왔습니다. 희망퇴직의 명분이든 아니면은 새롭게 충원하지 않는 방식이든. 그래서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다른 마트 노동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어서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확한 방안을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차 질문드린 거고요. 이런 회생 절차 과정에서 고강도 구조조정안이 나왔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정 상황에 어려움이 있다 할 경우에는 사제 출연을 해서라도 회사를 살리고 노동자들을 살릴 의향이 있습니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정도의 각오, 진정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증인은 말 그대로 김병주 회장과 더불어 가지고 28% 정도 MBK 주식을 가지고 있는 2대 주주이고요. 홈플러스 대표이사입니다. 그리고 이게 회생 절차가 정말로 경영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선택한 거라고 계속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아끼는 회사, 그다음에 노동자를 위해 가지고 사제 출연을 얼마든지 해서 정상화 시키겠다. 이 정도는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검토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또 모호하게 답변하고 끝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말 그 진정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 정도는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구조조정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구조조정 재정 때문에 구조조정 요구가 있을 때는 사제 출연을 해서라도 경영 정상화, 노동자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 정도 답변은 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선 그 말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다시 청문회가 진행되면 다시 한번 구조조정이 없는 방안에 대해서 마련해서 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